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하나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1월 1일을 지나고 또 휴일을 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금방 또 주말이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또한 또 반등 흐름에 함께 몸을 담으면서 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시장에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주요국들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오늘 장시황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자, 현재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96,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56.1%, 그리고 거래량과 시가총액 또한 전일 대비는 모두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감은 비트코인을 트럼프가 그래서 언제 살 것이냐가 되겠죠. 사기는 사는데 언제 사주냐? 이게 굉장히 큰 화제거리로 시장에서는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에 앞서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신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2025년에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을 놓고 최저 17만 5천 달러, 많게까지는 35만 달러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정말 오랫동안 굉장히 낙관적으로 비트코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좀 업계 유명 인사이니만큼 25년도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내놨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투자은행에서도 비트코인이 올해 유리한 규제 환경 덕분에 20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제가 같이 체크를 해드렸었던 이 글로벌 통화량 M2 비트코인 가격과 상당히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여줬었는데 이게 10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도 쭉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비트가 1분기에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암호화폐 와 관련돼서 유리한 규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기존 14만 달러에서 22만 달러까지 높여 잡는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업계에서의 전망치들 계속해서 여러 방면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언제 사냐를 놓고는 이 데니스 포터라는 분이 사토시 액션 펀드의 공동 창립자거든요. 이분이 그 유명한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10만 달러 축하 파티에서 4개월 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확실하다. 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 사토시 액션 펀드 줄여서 우리가 SAF라고 부르는데 이 SAF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입법을 촉진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입법자 또 규제 당국에 비트코인의 이점을 교육하고 모델 정책을 제안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도 이 SFA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SAF의 공동 창립자인 사토시 액션 펀드 CEO 데니스 포터가 4개월 안에 비트코인 구매하는 거 확실하다. It's happening.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자문들을 구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어쨌든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CEO가 직접 코멘트를 내놓은 만큼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 4개월 안으로 드디어 미국이 팔기만 했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움직임이 나올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변화 기대감으로 가장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만큼 4개월 안, 그러니까 오는 5월까지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미국 쪽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면서 사실 다른 국가들까지 이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개 정도의 국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엘살바도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2021년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쭉 가지고 가고 있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현재는 어, 그 국가의
기축통화로 좀 선정을 하면서 그 어느 국가보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채 진행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현재 국가 기준으로도 6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직접 매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서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참석을 해서 미국을 비트코인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리저브를 하겠다, 비트코인을 모아 가겠다, 축적해 가겠다라는 발언을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요. 유럽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현재 내걸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어제 이거 같이 확인을 해봤었죠. 메타플래넷의 이 한 임원이 또 여기도 마이클 세일러 행사에 참석해서 뭐 미국이 시작하면 일본도 따라갈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큰 형님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하는 거 일본이 다 따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 또한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저희 같이 확인을 해봤었던 이슈죠. 독일의 전 재무부 장관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기회를 빨리 인정을 하고 독일이 비트코인을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스피치를 전했던 부분 체크를 해봤고, 또 여섯 번째로 폴란드도 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내셔널 리저브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전략들을 챙기자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러시아도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제 푸틴 대통령도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뭐 부인할 수 없는 자산이 됐다라는 내용의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한동안 또 굉장히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좀 부정적이었던 러시아 시장이 활짝 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비트코인을 채택을 계속 해가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러시아 안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스위스도 국가 자산에 좀 비축할 수 있는 통화로 비트코인을 채택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그리고 브라질까지 현재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경제국들 안에서도 굉장히 비트코인을 국가의 이 리저브 자산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향한 이 인식들이나 이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요즘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비트코인이 9만 6천 달러까지 추가 반등을 해주면서 트럼프 취임 전까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지, 11만 달러 돌파가 나올지 같이 여러분들도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알트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핀볼드에서 리플이나 솔라나가 오는 1분기 안으로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리플 같은 경우는 아직 1,3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하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딱 1,000억 달러여서 곱하기 2, 타임스 2 가격이 각각 2배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적인 부분, 생태계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ETF의 승인이 가장 긍정적인 상승 동력으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배경으로 솔라나와 리플의 시가총액이 1분기 안으로 2천억 달러 갈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일단 리플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리플의 강한 대규모 전송이 있었습니다. 무려 5억 개의 리플을 전송하는 이 어드레스 트랜잭션 디테일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플의 대규모 전송 이후에 리플의 가격이 바로 급등세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이체된다라는 것은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을 물량으로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특히 국내 거래소에서 리플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스코리아, 우리 한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리플의 트레이딩이 뛰어넘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도 블록체인 혁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일본이나 동남아 시장을 이미 접수를 하고 중동 아프리카 지역까지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위치로 놓고 봤을 때 프로젝트 단에서는 리플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 상당히 파급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리플의 소송만 잘 빨리 마무리가 된다면 앞으로의 리플의 가격 상승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솔라나가 현재보다도 시총 2배 더 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이유가 솔라나 현물 ETF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네크의 임원 같은 경우는 올해 안으로 솔라나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77%보다 높다라고 코멘트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는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 뭐 위원장만 바뀌면 뭐 솔라나, 뭐 XRP 여러 지금 코인들이 현물 ETF 승인 상장을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만큼 뭐 한 번에 다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충분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특히나 솔라나는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솔라나 가격이 상당히 횡보를 했죠. 강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 채 이미 먼저 비트랑 사전에 올랐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계속해서 가격 횡보를 이어갔었는데, 과연 ETF 출시와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도지코인에 대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11달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마포츠 전문가의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First cycle, second cycle, 지금 third cycle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잖아요. 0.3달러 선. 여기에서 2025년 직전에는 도지의 가격이 최소 11달러 이상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과 비교했을 때는 몇 배 이상이나 거의 뭐 30배, 거의 40배 가까운 상승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과연 11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뭐 좀 보수적인 전망으로 놓고 보자면 또 다른 애널리스트인 이 마스터 캐너비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의 개당 가격을 1.2달러에서 3.4달러로 좀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 명은 11달러를 외치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뭐 1.2달러에서 3.4달러. 상당히 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분은 약간 거의 무슨 플랜 B 느낌으로 굉장히 가격 전망이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7배씩 사이클마다 증가되는 부분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네 번째 사이클에 온 지금 우리는 11달러를 기대해 보자라는 지금 전문가의 의견인데, 이 한 코인을 놓고도 이렇게 전문가들의 예측치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접하시고 좀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바 같은 경우도 고래들의 매수 증가세로 인해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고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격 상승이 소폭이지만 있긴 있었습니다. 전일 대비는 1%, 전주 대비 2.5%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고래들의 매수 증가 덕분에 거래소 안에서의 공급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시바이누의 거래소 유출이 급증했다라고 해요. 사고 나서 밖에 지갑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의 잔고가 감소세로 전환이 되면서 고래들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시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었던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시고 다시 반등을 해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바이누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의 마지막 이슈로는 모건 스탠리 좀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본인들의 암호화폐 관련 자회사 이트레이드를 놓고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규제 환경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거의 팽배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모건 스탠리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이트레이드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출시는 연준을 비롯해서 주요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긴 한데요. 모건 스탠리는 은행 지주사로 분류돼서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다른 좀 거래소들과는 조금 다르게 좀 여러 가지 좀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더 깐깐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가 지난 2020년에 이 이트레이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는데 당시 이트레이드에서는 520만 개 이상의 계좌와 또 3,6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이 관리가 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트레이드를 4년 전에 인수를 했고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위해서 하나의 발판처럼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기존 은행권들, 기존 금융사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입장을 좀 선회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JP 모건 같은 경우도 뭐 다이먼 회장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차원에서의 암호화폐 서비스는 되려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아예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준비한다 라는 입장을 보였고 그리고 미국 최대 상장 증권사죠. 찰스 샵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거래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CEO인 릭 워스터 같은 경우는 규제 환경이 개선되면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모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찰스 슈왑도 미국 최대 상장 증권사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와 마찬가지로 연준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다른 일반 거래소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더 느릴 순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 안에서 이런 암호화폐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알트코인의 추가적인 현물 ETF 승인과 미국 정부가 정말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그 시기, 그리고 기존 은행권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트레이드파이가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면서 추가적인 유동성이 시장에 부어진다면 올 한 해 지금 보여지고 있는 10만 달러 아래 비트코인은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총알이 없어서 더 담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지 긍정적인 이슈들, 뭐 부정적인 이슈들 늘 시장에는 있고요. 보통 가격이 내리면 안 좋은 이슈가 더 많이 나오고 가격이 오를 때는 낙관적인 이슈가 시장에 쏟아지는 게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올 때 갑자기 막 부정적인 이슈들이 쏟아진다고 우리가 겁을 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바이더딥을 해야 되는 상황임을 잘 인지하고 여러분들도 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만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 시장 분위기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안녕.